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지난 방송이나 각 코너별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국회에서 방금 오셨죠? 예. 네. 오전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오전에 법사위에서 예. 공수처법 처리를 했죠.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예. 네. 그 전날 어제 원래 그 법사위 소위에서 예. 강행 처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당에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또 법사위에서 회의실 앞에서 이제 항의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안건 조정 신청을 했는데 안건 조정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결정을 해가 의결을 해가지고 오늘 전체회의에 넘겼고 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예. 네, 뭐 정기국회가 내일까지여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공수처법 외에도 쟁점 법안이 많이 있죠. 상임위별로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다 걸려 있어서 오늘이 이제 그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일종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관련 법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내일 정기국회 때 이제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또 못한 건 그 다음에 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국회 상황 표현하면서 많이 들리고 하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 두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그 전에 그 각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해서 지금 뭐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 세워서 실질 배출량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개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전도사시잖아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번 정책이 어떤 건지 좀 설명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 가장 먼저 2050년까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겠다고 이제 기 발표를 했고 올해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제로 선언을 했잖아요. 뒤이어서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가 가고 있고 당시에는 선거 중이었습니다만 이제 당선이 유력했던 미국의 바이든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죠. 후보 공약도 2050년 탄소 제로를 공약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피해갈 길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산업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우리도 2050년 이제 탄소 제로 선언을 하고 그에 맞게 이제 경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금 바꾸기 위한 30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한 첫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탄소 제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생활을 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7억 3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뿜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 산업, 우리가 쓰는 전기 이 대부분에서 다 탄소가 나오고 있어서 일종의 이제 산업혁명이 석탄과 석유 기반의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일종의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의 녹색혁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 거의 이제 문명을 바꾸는 일이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유력 자동차 회사 간부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속도를 놓치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여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될 것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련한 판결도 나오고 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낙태죄 개정안 내셨습니다. 예.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현행 형법은 그 낙태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태아의 생명권을 조금 더 존중하고 예. 그 때문에 산모의 자기 결정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존중받는 그런 형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네. 서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공히 다 존중받도록 그렇게 법을 빨리 개정하라. 네. 2020년 올해 12월 네네. 31일까지 개정해라. 그렇게 했는데 정부안은 나왔어요. 예. 그 민주당의 몇 분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뭐 거론할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정부안도 조금 그 태아의 그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태아의 생명권을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고 낙태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놓은 법안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그 낙태의 마지막 기준을 그 임신 22주로 했는데 네. 정부는 그보다도 더 넓혀가지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고 네. 그중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거 14주로까지 예, 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주까지는 그 조건 없이 낙태 가능하게 하고 정부안 14주에서 조혜진 의원안은 6주. 아니요, 예. 6주까지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하고 예. 10주까지는 산모의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불가피할 때 한 일주일 정도 숙려 기간, 고민하는 기간을 거쳐서 낙태를 허용하는 예. 그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20주까지는 태아 그 산모가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네. 그 임신 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과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에 처한 경우에는 네. 20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되 네. 전문 의료기관에 의해서 또 의사에 의해서 그리고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를 시술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예. 그보다도 좀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더 강화시키는 법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예, 의견이신데. 제 안으로 하더라도 많은 태아가 사실은 살해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 법이란 거는 이 현실로 이게 통과가 되고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6주, 10주, 20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다룰 또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예. 근데 그게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그 비교섭단체 한 명 최강욱 의원을 선정을 해서 안건 조정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본회의만 남은 건가요? 내일 본회의만 남겨져 있는 거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대표끼리 좀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예. 조혜진 의원께서 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전날 일요일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도 네. 주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사람이면 우리 당도 받아줘야 된다. 공수처장 인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 의원들을 자기가 설득할 생각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은 어제 아침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메시지가 당에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뭘 그런 거 따지고 있느냐 빨리 처리해라. 그리고
공수처도 빨리 처리하고 예. 윤석열 총장 해임도 빨리 조치하고 추진하고 이런 메시지로 가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뭐 협의나 합의 과정 다 생략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또 전체 회의나 그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네. 그렇게 그 하자를 그 흠결 있는 절차를 남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안건조정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여야 각각 3명씩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당 민주당 3분에다가 네. 야당을 3명을 해야 되는데 여야 3대 3인데 2명을 국민의힘으로 하고 1명을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으로 했어요. 열린민주당도 야당이죠. 야당이죠. 예. 그게 진짜 야당입니까? 국민들 예. 어느 국민이 열린민주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며 최강욱 의원을 야당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 절차 그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상식을 비웃는 오늘 법사위 앞에서 피켓팅에도 예. 그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하자를 남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전체위에서도 윤호중 위원장이 강행 처리하면서 저기 소요 예산 네. 그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야당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처리해버렸고 이런 하자를 남겼는데 네. 이 나중에 요즘은 그 법원도 국회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오케이 안 하고 절차를 따지거든요. 국회법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처리가 뒤집히는 상황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 구성원들의 성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야당은 야당인 거죠. 그 선임의 권한은 이제 이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서 처리의 절차는 매우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7월 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7월 15일이 법정 설치 기한이죠. 그런데 일종의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셔서 1차 침대 축구는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침대 축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지금 최대 권력으로 있는 검찰이 자기 직구 감싸기를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소위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그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올해 2월과 4월 사이에 그 부인의 핸드폰이니까 사실상 차명폰이죠. 그걸로 거의 200여 회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 무렵이 총선 직전이었고 당시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을 어떻게든 엮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 시기에 200여 차례 통화를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지금 묻혀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을 빨리 처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정기국회 이전에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0,000명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 검사와 가까운 사람만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고 전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드는 게 지금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그 개정안은 공수처안을 봤을 때 그 전에는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게 3분의 2로 바뀐 겁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2명이 반대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희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고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회를 다 야당이 걷어찼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본 회의에서의 처리만 남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희진 의원님. 원래 그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일방 처리 아니었습니까? 지난해 말에 예. 우리 당이 절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인데 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데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그 정파의 이익에 충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헌법상의 저 법치주의 내에 사법개혁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1대 들어와서 빨리 이거는 개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제대로 된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적 독립 중립이 보장된 공정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구했던 거지. 네. 이 공수처 자체를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공수처는 그런 정상적인 사법기관이 아니고 특정 정파의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하수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으로는 출범시키면 안 된다. 빨리 바로 잡아서 정상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워낙 빨리 일단 출범시키자고 여당에서 쪼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원래 제가 몇 차례 그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생각은 여당 말 잘 들을 그런 하수인으로서의 공수처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되면은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중립성 보장한다. 추천위원회도 대한변협이나 법원 행정처 이런 데는 다 중립적인 기관으로 역할할 거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라. 여당 편 들 거다. 이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의 이 비토권 보장했는데 비토권 행사하면은 중립적 독립적 기관이 안 될 수가 없다. 민주당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나중에 결국은 고칠 거다. 박탈할 거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정권 비리, 대통령과 권력 실세, 측근들, 청와대의 범죄 행위를 덮을 기관으로 시작을 기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여당의 편을 들 사람이 아니고요. 국민의 편을 들 공수처장 후보가 지금 필요한 시기죠.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쌓여 있었던 소위 권력형 비리, 유전 무죄, 그리고 전관 예우, 유검 무죄. 그러니까 검사가 있으면 죄가 있어도 덮어지고 돈이 많으면 죄가 있어도 덮여져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 뽑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강직하고 국민의 편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공수처장 후보를 엄격하게 뽑자고 하는 취지이지 뭐 특별하게 지금 검찰도 얼마든지 사실상 청와대를 상대로 이런저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뭐 일부러 옥죄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의 거학과의 마지막 일종의 이 개혁의 고리를 풀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편에 맞는 공수처장이 빨리 뽑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이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통령 지시로 해임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 반대의 기능을 할 공수처장을 지금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제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저는 참 기가 안 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이 지금 2020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여당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내일 본회의 처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죠.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몸으로 막게 되면은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동산 3법 통과 때도 봤지만은 민주당이 절차 또 국회법 정신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가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절차적인 하자 국회법을 어긴 부분들 이 부분 나중에 법원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법원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바로잡히는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막지는 못해도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를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의 숫자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야당이 하나도 못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야당이 못 막아도 못 막았다고 해서 뭐 다 그 여당 생각대로 다 통과됐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걸 박수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막지는 못하지만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은 공수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여당에서는 바로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죠. 모레부터 바로 또 국회 그 임시국회가 네네. 열리게 돼 있어가지고 모레 아마 처리를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효력은 내일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만 효력이 있고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그 법안은 그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모레부터 바로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처리하려고 시도할 걸로 봅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내일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24시간을 채울 것으로 지금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럼 임시국회를 지금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12월 10일 목요일 날이면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10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회기 본회의가 열리는 예. 날이겠죠.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예.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예. 처리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정치와투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님께서는 7월에 출범했을 공수처 지금까지 합의해 왔는데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었는지 국민이 나중에 선거로 심판하면 될 텐데 뭐 하자는 겁니까? 공수처 출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9729님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수처로 인해서 또 다른 거대 권력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우려도 주셨고 권정환님 질문은 왜 항상 법안은 미리미리 통과시키지 않고 막판에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항상 보면은 논의하다가 합의될 듯 하다가 안 되다가 오늘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다가 계속해서 미뤄졌지 막판에 또 되기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여야 간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새로운 내각 지금 꾸려져야 되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이 일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환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청문 이제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고 또 네. 요청을 받고 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죠. 도착을 하면 이제 상임위원회로 배부될 텐데요. 네. 모자는 시일 내에 뭐 전국이 급냉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마 야당도 이 건하고는 별건으로 인사청문회는 응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기국회의원은 별건으로 인사청문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요? 아직 논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부 여당에서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했던 법안들을 일방 처리했을 때 그 네. 이후에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당내 이제 입장 격리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쭉 봐왔지만은 청문회를 해도 네.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하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네. 부적격 그 사유가 쏟아져 나와도 그리고 청문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와도 심지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네. 심지어 청문회 자체가 안 돼도 대통령 무조건 임명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자격 없는 국무위원이 걸러질 것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어렵고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 또 걱정하는 거 또 염려하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걸 야당이 제대로 지적해야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의 성패, 인사와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말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은 나라의 기틀을 그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고 사법 이 틀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여당 마음대로 한다 이런 주장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지금 여전히 그 외형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일종의 거대 기득권인 검찰 개혁이 본질적으로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가 너무 전면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이 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문제를 마무리하고 우리 사회에 닥쳐 있는 민생 문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공수처 법안 처리가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생 관련한 제도 개선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공수처법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가 같은 날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앞서 조혜진 의원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메시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해 주셨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징계위 어떤 결론 나올 것으로 예상하실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님이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서 가야 되는 마지막 고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수처가 꼭 출범이 돼서 우리 사회의 소위 이 특권 기득에 대한 이 민주적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신 거잖아요. 네. 우리 당은 그 이전부터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아직 경찰의 수사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일부 권한을 이제 검찰에 줘놨지만 대체로 유럽이나 다른 사례들로 보면 이 검찰이 일종의 기소만 이제 전담하는 수사권은 이제 경찰이 하는 이런 이제 근본적 개혁도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생각은 이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는데 그 문제가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다음 정부에 미루지 않고 하겠다는 게 이번엔 이제 탄소 중립 선언과 같은 그런 일인데요.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내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밝히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제 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한 댓글 중에 제일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게 미안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그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대통령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그 뒤에 사과는 짧게 하고 그 뒤에 쭉 나온 거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있는 거 이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 공수처법 강행 처리한다든지 윤석열 총장 해임한다든지 그리고 국회법 중에 그 위헌 논란 있는 5.18 특별법 처벌법 5.18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하면은 감옥 보내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올 연말 안에 다 해치워라. 네. 이런 메시지를 보고서 그리고 검찰의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중립 이야기하면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을 이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제 대통령의 말씀이 그동안에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오늘 어제 그 말씀에서는 거의 이 유체이탈 보통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좀 우리 좀 점잖은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우리 그 유승민 의원조차도 네. 문재인 대통령 지킬과 하이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거의 중증 환각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도 문제 제기하고 법무부 징계위도 감찰위원회도 반대하고 어제 그 열렸던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윤석열 총장의 해임권을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앞장서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공수처는 네. 또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권력형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 절차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또 밀어붙이는 거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더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네. 대통령이 수사받는 걸 검찰 수사받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길래 저렇게까지 이성 잃은 행동을 보이나 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 알겠습니다. 좀 냉정을 찾고 후회할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론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 시각도 말씀해 주시는데 다릅니다. 네. 국민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국민이 다릅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모시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지 여러 상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